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진지평. 역시 경진은 해를 나타내는 말 같습니다. 지평은 또 무슨 말일까요? 경진지평, 계사경준. 이 단어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규장각엔 조선시대 청계천 최대 토목공사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다. 준천시사 열무도는 청계천 준천, 즉 청계천 준설에 관한 화보다. 여기엔 공사 과정이 세밀히 묘사돼 있는데 하천 바닥의 토사는 주로 가래를 이용하여 파고 있다. 소를 이용해 작업 능률을 올리기도 한다. 그림은 이 공사가 대규모 공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별히 공사 현장엔 임금이 직접 나오기도 했다. 이 공사에 대단한 애착을 가졌던 것이다. 조선시대 청계천 최대의 토목공사를 감행한 임금. 그는 바로 영조였다. 청계천 공사는 홍수로 피해를 보는 어떤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또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이런 측면과 함께 그 당시에 실업자까지도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백성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 영조대의 어떤 청계천 공사라는 것은 영조가 지향했던 어떤 민본 정치, 즉 백성을 위한 정치, 즉 백성의 어떤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어떤 정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스스로도 언제나 이 균역이라는 어떤 세제 혜택 사업과 함께 스스로가 가장 어떤 그 최고의 업적으로 이렇게 자부를 한 그런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동대문 밖 영도교에서 경복궁 아래 송기교까지 시행됐다. 청계천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쌓인 토사를 파낸 대공사. 그것은 1760년 경진년에 이루어진 경진준천이었다. 영조는 이 대공사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남겼다. 준천사실, 준천소좌목 등은 당시의 공사 진행 과정과 예산 조달, 그리고 인력 동원 등 모든 항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공사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천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대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에 예전에 산성을 쌓는다든지 또는 궁궐을 연건한다든지 그런 경험 속에서는 어떤 인원 동원이라든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공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준천공사엔 엄청난 재원과 함께 약 21만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20만 미만이던 당시의 한양 인구보다 더 많은 인력이 동원된 것이다. 성시도에도 청계천 준천 기록이 보인다. 즉, 영조의 준천 이후에도 청계천엔 준천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부의 재정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준천은 2, 3년 간격으로 1908년까지 계속됐다. 그 흔적이 물의 높이를 재던 수표에 남아있다. 계사경준, 영조 이후 다시 준천을 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영조대에 준천을 해야 했을까? 그래서 숙종 때 벌써 개천을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소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영조 때 와서 그 무렵에 매해 이렇게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더욱더 개천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성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겁니다. 많은 부담에도 청계천 준천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계천이 점차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청계천 준천을 하기 전 수표교에서 영조와 백성이 나눈 대화가 실록에 남아있다. 토사가 쌓여 하천 바닥이 높아지면서 청계천이 그 구실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다. 개천의 하상이 갑자기 높아진, 그러니까 한 50년 사이에 갑자기 높아졌다고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 이유를 뭐 한 가지로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서울의 인구가, 도성 안의 인구가 그 전에 비해서 뭐 거의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는 상황이 일단 개천이 져야 할 하중을 높인 그런 배경이 되겠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자 청계천의 부담이 가중됐다. 그 부담으로 청계천의 흐름이 막히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마침내 7년의 준비 끝에 영조는 청계천 준천공사를 감행한 것이다. 57일 만에 완공된 경진 준천. 영조는 수시로 공사 현장에 나와 활쏘기 대회를 열었다. 인부들을 격려하고 많은 하사품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자주 연회를 베풀어 공사 관계자를 위로했다. 공사는 성공리에 끝났고 영조는 이 청계천 준천을 스스로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삼았고 자랑스러워했다. 경진 준천을 마친 다음 영조는 새로운 지침을 후대에 남긴다. 토사에 거의 묻힐 뻔했던 수표교가 경진 준천으로 제 모습을 드러냈다. 드러난 교각에 영조는 그 지침을 새기도록 했다. 경진지평 4글자. 경진명 즉 청계천 준설공사를 완성한 1760년에 이 하나의 이 기준점을 삼은 이 4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4글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청계천에 이 토사가 쌓여서 만약에 그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험임을 알리는 어떤 경고임을 또 표시하는 이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바로 이 표석을 세움으로써 후대의 왕들도 항상 이 4글자가 보이도록 하고, 만약에 이 한 글자라도 보이지 않게 하면 보다 더 어떤 지수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어떤 경계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21만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2달 만에 준공을 본 청계천 준천. 이를 위해서 영조는 무려 7년을 준비했습니다.